옛날에 다 사망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중심정맥 치료가 발달하고 유치원 가기 시작하고 피아노 배우러 다니고 학교도 입학하고 반장도 하고 하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소아소화기 영양학을 전공하고 있는 문진수 교수라고 합니다. 소화기 영양 관련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소아소화기 영양학이라는 그런 질환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먹고 마시고 아이들 싸는 모든 문제들이 포함돼요. 그래서 위장관에 연관된 장기의 여러 질환들이 다 포함돼요. 가장 흔하게는 저체중, 그다음에 과체중, 비만, 그다음에 섭식장애도 일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통, 그리고 설사, 변비 같은 흔한 질환들이 저희 주된 질환이고, 간이나 췌장, 췌장염, 담도염, 간질환, 또 요새 늘어나고 있는 크론병, 또 궤양성 대장염 같은 만성 염증성 장질환도 저희들이 돌보고 있습니다. 희귀질환으로 말하자면은 단장 증후군 같이 장이 이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장 부전 상태에 있는 아이들을 치료하고 있고요. 오늘 알아볼 단장 증후군은 어떤 질환입니까? 대표적인 장 부전 질환입니다. 우리가 이제 심장이 안 좋은 심장, 신부전이라고 하고, 콩팥이 안 좋으면은 콩팥 부전 상태라고 하고, 근데 장이 안 좋아서 장 부전 상태로 빠졌을 땐 치료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옛날에 다 사망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치료가 가능해져서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상황이 되었고, 장의 기본적인 기능이 수분 섭취, 그 다음에 음식 섭취인데, 그 기능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탈수, 그 다음에 영양 부족, 영양 결핍으로 생명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한 상태에 빠진 대표적인 질환이 단장 증후군이고요. 희귀 질환 중에서도 드문 질환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 환자 수는 얼마나 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단장 증후군 자체가 굉장히 드뭅니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우리나라에 1년에 실제로 집중적인 영양치료를 장기간 받아야 되는 단장 증후군 환자는 50명 미만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도 200명 내외의 환자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고요. 다만 이 후천적이라고 해도 대부분 출생 직후에 그런 신생아 시기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선천적인 병과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이른 나이에 생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단장 증후군의 생기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신생아 시기에 아주 많이 발생하는데, 선천적인 경우에는 엄마 태내에서 장내 혈류름이 좋지 않거나 제대로 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생 당시부터 단장 증후군에 빠지게 되겠고요. 하지만 그 숫자는 아주 굉장히 드문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신생아 시기에 장내 혈류 흐름이나 장내 회전 이상, 그래서 장 자체가 썩어버리는 상태에서 큰 수술을 받게 돼서 남아있는 장이 20cm 미만, 또 긴 경우에도 40cm 정도 남더라도 회맹판이라고 해서 소장하고 대장 연결 부위가 없는 경우에는 단장 증후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기가 먹고 싶은 만큼 먹게 돼도 설사가 굉장히 심하게 되거든요. 제대로 먹지 못하게 되고 탈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생명이 위험하게 되고요. 수분 섭취가 어느 정도 가능하더라도 영양분 섭취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성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이가 자라지 않게 되는 것이죠. 보통 이제 다른 질환은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게 중요한가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이건 단장 증후군은 해당은 안 됩니다. 조기 진단이 의미가 없고, 장이 난리가 나서 수술하거나 아니면 태어났을 때 이미 아는 병이기 때문에 예방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사실은. 단장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으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수분 섭취, 영양 섭취가 안 되는 병이기 때문에 수분 공급과 영양 공급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수분 공급과 영양 공급을 먹어서 장으로 소화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안 되는 것이니까 결국은 먹을 만큼 먹게 한 다음에 나머지는 영양 공급을 혈관으로 해줘야 됩니다. 중심정맥을 큰 혈관을 잡아서 거기다가 영양 공급을 해주게 되는데, 그러한 치료를 통해서 아이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단장 증후군 문제가 생기면 사망입니다. 옛날에 외과 선생님들이 그런 상황에서 수술한 경우에 더 이상 살릴 방법이 없으니 마지막을 가족과 보내세요, 그렇게 집에 보냈던 병이고요. 하지만 이제 중심정맥 치료가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치료가 가능하게 된 그러한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중심 정맥, 심장하고 가까운 쪽에 큰 혈관들을 길을 내서 영양 공급을 하게 되고요. 하루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전부 다 영양제로 공급을 해주는 치료를 중심 총정맥 영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단장 증후군 아이들도 그냥 일반 아이들처럼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혈관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굉장히 힘들고,
집에 이것을 갖고 가게 되면 그걸 엄마나 보호자가 직접 해주셔야 됩니다. 거의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엄마가 훈련을 받으셔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장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이를 제대로 키울 찬스가 있고 아이들이 잘 클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포기하기 너무 아까운 아이들이라는 것이죠. 장이 나쁠 뿐이지 뇌기능, 지능 모든 것이 다 정상이거든요. 교체를 하루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중심정맥을 만들게 되면은 영양제를 데일리로 교체를 해주고 라인을 매일 관리해야 되는 경우에는 드레싱을 매일 하면서 매일매일 바꿔줘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4일에 한 번, 5일에 한 번 오픈을 해서 드레싱을 해도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걸 평생 해야 되는 거죠? 성인이 돼서도 계속? 이제 장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남아있는 장의 길이가 굉장히 짧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치료를 해서 도와주면서 장이 자라게 해주고 길어지게 유도를 해서 수액 의존도를 줄이는 게 1차 목표입니다. 단장증후군은 그 영양 공급만 잘해주면 아기가 크면서 장이 자랍니다. 넓이도 커지고 그러면서 흡수 역량이나 능력이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점점 먹는 양을 조금씩 늘릴 수가 있고 수액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수액 맞던 애가 나중에는 3시간, 4시간씩 수액을 쉬는 시간이 생기고요. 나중에는 12시간씩 쉬는 시간이 생기면서 유치원 가기 시작하고 피아노 배우러 다니고 학교도 입학하고 반장도 하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듣게 되면 보람을 느끼게 되죠. 다만 그 과정이 지난합니다. 엄마 아빠랑 저 의사들이랑 간호사들이랑 또 여러 영양사분, 약사분들 계속 힘을 합쳐가지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람은 있습니다. 그 보람에 하고 있습니다. 네.